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약 12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신년 국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로 국민들께 삶의 질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중요 내용만 골라서 오늘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온 정치부 이성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어제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뭐 내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예,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초 예정된 90분보다 17분 넘긴 11시 47분경에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약간 보조 진행을 맡았던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문 대통령과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자유롭게 정치, 사회,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크게 세 분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은 좀 평소와 달리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니블루라고 약간 파란색 계열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이번에 넥타이를 좀 바꾼 거는 확실한 변화, 또 포용의 의미를 좀 담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었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장소가 어디죠?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청와대 영빈관.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오면은 연회하는 그런 좀 장소. 예, 국빈들이 오게 되면은 뭐 연회를 여는 장소. 상당히 큰데 그 몇 명 정도가 들어갔습니까? 일단 내외신 기자 200여 명 들어가 있고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 그래서 한 230명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부동산 발언이 좀 계속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매매 허가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면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지금보다 더한 강경한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만약 정부가 올해 추가 대책을 상반기에 이제 낼 것 같다고 사람들 좀 전망하는 것 같은데 우선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좀 강화할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어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도 좀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래세는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양도세는 일종의 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신중히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계속 지금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그게 문제가 좀 많이 됐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 그리고 동시에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 경제 살리기 그것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은 꼭 잡고 가겠다. 이게 아마 임기 후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뭐 지표나 지수를 보게 되면 그런 예견이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경제 지표에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긍정적인 지표를 주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본인도 알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선방을 했고 올해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국내외 여러 경제 연구소 분석이랑 또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긍정 신호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통계청에서도 좀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 통향을 보면은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작년 재작년이죠. 2018년 증가폭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고 또 작년 12월 취업자도 전년 동기 대비 51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예. 남북관계 얘기도 얘기가 나왔죠. 예. 제일 좀 핵심적이었던 것이 이 북미 관계. 뭐 트럼프가 직접 북한으로 생일 축하 서신을 보냈느냐, 아니면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내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둘 다 보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서 뭐 편지를 보냈다, 뭐 그렇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용 실장도 그 말을 듣고 이제 와서 청와대에다 보고를 하고 그걸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본인도 또 별도로 친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도 말하고 보내달라고 그러고 본인도 따로 보내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따로 챙길 만큼 북한 문제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대화의 의지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그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북한에게 또 뭐 싫은 소리를 듣는 또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 참모들도 그걸 그대로 또 받쳐주고 이행을 하는 걸 보면 극한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반도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예,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예. 신년사에서도 그 보폭을 늘리겠다, 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지만 남북 관계 발전으로 그거를 좀 뚫어가야겠다.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 얘기도 있었죠? 예, 그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느꼈다고 해서 일단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징용권 문제를 말하는 건데 예. 예,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한테도 좀 의견을 내놓고 같이 논의를 하자. 그리고 그 외의 한일 관계는 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외신까지 합하면 한 200여 명 이상 왔는데 그뭐 시종일관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기자들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는 네 번째고 신년 기자회견은 세 번째였는데 앞선 있던 것보다는 더 정제된 느낌 그리고 더 집중을 많이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하시겠지만 신년 기자회견마다 약간 논란이 되는 기자들이 한 명씩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대통령도 신년사는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 또 대통령 본인이 좀 뭐랄까 팩트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런 거에 자신감을 갖고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기자들 중에는 좀 직설적이고 좀 세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현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답안지 작성도 뭐 잘 됐겠군요 이번에 사전에. 사실 그 저희가 기자들이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참모들이 현안 같은 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또 내부에서 그 청와대 내부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아주 세상에 없는 문제를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대충 예상이 되는 질문들을 한 것 같고 예. 좀 문 대통령이 좀 당황했던 질문을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퇴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나 나올 문제였는데 네. 이번에 나와가지고 문 대통령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일단 대통령 직분을 충실히 하고 그냥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이 가장 진솔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정치 사회 그 이슈, 특히 검찰과 조국 이슈 상당히 좀 집중이 됐었죠. 검찰 개혁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어떤 질문이 들어가고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사실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빼고 이제 덜 중요한 건 뒤로 빼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사회 관련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이 있어가지고 통일 외교를 앞에 놨었죠. 그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 권력은 아직도 막강하다, 여전히 막강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해줘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검찰 개혁에 좀 앞서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어제 문 대통령이 이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도 좀 버거웠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 어떻게 답겠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직접적인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왔던 우리 윤 총장이라는 그런 발언과 비교하면 약간 온도차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최근 또 그 법무부의 검찰 인사 관련해서 항명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 또 검찰이 수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검찰 쇄신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얘기하고서 꺼낸 얘기가 바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행간을 보면 윤 총장이 먼저 법무부에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제3의 장소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제시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의 말을 꺼내면서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부분하고 프로세스에 역행한다라는 말 있고 또 뭐 과거에 그랬다면 그건 초법적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또 말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정리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지금 인사 이거 하나 가지고만은 윤 총장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일단 나온 것은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은 맞지만 신뢰를 접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또 해석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미묘한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둘 다 장관급입니다. 사실 외청이지 그 검찰청이 그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의 지도를 받지만 장관급이기 때문에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하는 항명이 좀 뭐랄까 의미 나름 정합하다 관행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른 거 아니냐 좀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 대통령도 그런 거를 인식해가지고 뭐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검찰청법 34조 1항도 그렇고 판례도 보면은 검사 임용 처분에 관한 소송의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법무부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부분이 나왔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따랐을 것이고 박상기 장관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이해가 가는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요 대통령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법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역대 검찰총장이 보통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선배이지 않겠습니까? 검찰 법무부 장관이 선배고 검찰총장이 후배이기 때문에 그 관례적으로 그런 법과 상관없이 그런 게 좀 됐었습니다. 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국 장관은 법무부 그것도 아니고 검찰 출신 아니고 추미애 장관도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례를 안 따지고 법대로 하겠다 좀 그렇다고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또 꺼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또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그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었고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교수만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뭐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이 요청을 한 거죠. 요청에 따라서 그걸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해 말에 그 56페이지 정도인가요? 이 공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 따로 장관 별도의 같아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다만 정치 여권에서는 그 검찰이 사실 100일 넘게 조 전 장관의 일가족들을 뭐 압수수색도 하고 아주 털털 털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온 게 별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면 복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마음에 큰 빚을 졌다.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가자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관해서 그 내용을 지켜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석이 또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원칙과 법리 그런 거를 좀 중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자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렇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토로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청와대 측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역시 그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 있고. 예. 알겠습니다. 뭐 진솔한 얘기, 개인적인 소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또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신년 기자회견 파문이 좀 갈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 이제 총선 준비, 여야 정치권은 총선 준비를 하고 문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한 그런 국정 운영에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